네, 어제 점심을 먹고 또 이재명과 장동혁 대표가 1대1 회동까지 했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 또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장동혁이 이재명을 압도했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을 압도했다. 제가 3단계다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1단계는 처음에 딱 만났을 때의 그 약간의 그 이벤트 퍼포먼스. 2단계는 다 둘러앉아 갖고서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 그다음에 3단계는 가장 중요한 장동혁 이재명 1대1 회동. 근데 제가 이 퍼포먼스 1단계 공개된 자리에서 있는 퍼포먼스에서 장동혁이 좀 준비를 좀 잘해가면 좋겠다. 그때부터 길을 확 꺾어놔야 된다. 제가 그렇게 주문까지 했습니다. 장동혁이 제대로 꺾었네요. 보니까. 저 정청래 저것이 말이죠. 뭐 내란에 대해서 뭐 1, 2, 3 계엄 내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국민의힘하고 내가 절대 악수도 안 하겠다. 뭐 이러고 큰 소리 치면서 한 수십 일 동안 그 짓을 했어요. 근데 그 정청래가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장동혁 대표하고 악수를 하는 사진이 딱 찍혔어요. 그러면 정청래 이것이 악수를 했으면 그럼 장동혁이 1, 2, 3 계엄이나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했나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한마디 하기는 했어. 뭐라 그랬냐? 내가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다. 아직 100일이 채 안 됐는데 이렇게 악수를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예. 그게 이재명이나 정청래가 이게 머리가 나빠서 이게 뭐 그 맥락을 알아들었을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기선제압을 했습니다. 정청래 저게 아주 그렇거든요. 뭐 그동안 송원석이하고는 뭐 인사도 나누지 않고 개무시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막상 장동혁 대표를 딱 보자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공손하게 악수를 하는군요. 그 정청래한테 한 대 갖다 때린 거죠. 내가 말하라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뭐 100일도 안 됐는데 악수해 주냐. 그러자 이 정청래가 이재명이한테 장동혁 대표님과 악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이재명이한테 감사까지 해요. 네. 이렇게 해서 딱 기선제압하고 시작한 회동입니다. 이제 쭉 둘러앉아서 발언을 하는데 발언 순서도 중요하죠. 발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동혁이 맨 처음, 그 다음에 정청래, 그 다음에 이재명입니다. 먼저 장동혁이 이렇게 기자들이 취재하는 공개 자리에서 발언입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은 잘 안 보이고 특검이 더 많이 보였다. 국회도 야당은 안 보이고 여당만 보였다. 특검이 계속 야당 탄압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는다면 그러면 결국 특검이 국민을 겨냥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 특히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국제적으로 인권 탄압이나 종교 탄압으로 비치고 있다. 우리 국격과 관련된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따라서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저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 연장 법안, 또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재판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이거 대통령이 제2 요구라도 좀 행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재명이한테 딱 요구를 합니다. 이재명이한테 요구해. 이게 무슨 정청래가 자기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모든 이야기는 이재명에 대한 요구, 이거 이재명에 대한 압박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청래가 뭐 내란 척결은 국민의 뜻이다, 뭐 하나만 한 소리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이 내란 혐의 수사 재판에 대해서 장동혁이 강하게 문제 제기했는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여야가 좀 잘 지내달라, 요 한마디 하고 이제 공개적인 그거가 마무리가 돼요. 장동혁이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이재명이가 할 말이 뭐 있어요? 정청래가 중간에서 좀 거덜냈다고 나서긴 했지만 애초부터 정청래는 장동혁의 상대가 아니잖아요. 장동혁은 정청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재명이 한테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 대통령이 취임해서 100일이 됐는데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이고 국회도 야당은 안 보이고 여당만 보인다. 특검이 계속 야당 압박하고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유린 종교 탄압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그러니 정치를 정상화하고 민생을 살리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특검 연장 법안,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이거 대통령이 제2 요구, 거부권 행사해달라. 이재명이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정청래 따위한테 요구할 게 뭐 있어요? 이재명이가 요구를 받았어요. 근데 지가 답변할 게 뭐가 또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딴소리만 한 거지. 여야가 좀 잘 지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밥 먹고 나서 둘러앉아서 한 얘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장동혁 비공개 단독 회동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장동혁은 공개된 자리에서 강하게 압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센 강도로 더 강하게 압박을 했다고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나와서 설명을 했어요. 더 세게 밀어붙인 거예요. 장동혁은 이재명한테 특검이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CCTV 열람을 하고 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나 정부가 수사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정치보복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거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당신 말고 더 있냐 하고 이재명이한테 직접 화살을 쏴요. 또 여당이 지금 강행하는 특검 연장법, 내란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언, 이런 거야말로 사법부 파괴하는 건데, 이거 자꾸 나는 모르는 일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하는 거라고 자꾸 그렇게 시침댈 수 있냐. 이거야말로 무리한 탄압이고 끝없는 내란몰이다라고 이재명이한테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이가 장동혁한테 정치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돼. 정치의 사법화를 나도 걱정하고 있어.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내란 재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난 다음에 장동혁은 정부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수많은 악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거 기업이 힘들어지면 코스피 5천, 그게 뭐가 말이 되냐 그게. 네가 코스피 5천 얘기했는데 그게 되겠어? 이래가지고서 또 부동산 정책. 아니 수요자 욕구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공급자 중심 대책 내놓고서 어떻게 부동산이 활성화돼.
정부조직법 개편안? 이게 특정 집단 개편, 특정 집단을 위한 개편이 돼서야 되겠냐고. 검찰청 해체? 국민을 위한 검찰청 개혁이어야지.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종북 주사파들이 강행하고 있는, 강행해온 악법들, 또 하고 있는 이 악법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이가 다 듣고 나서 이재명이가 야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 심지어 우리 정부에도 레드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까지 했다고 박성훈이 전하고 있어요. 이게 이재명이가 하지 않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할 수가 없어요. 레드팀, 쓴소리 전문팀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이 이것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앞세워 갖고서 온통 악법 드라이브를 했는데 쓴소리 하는 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들도 저 종북 주사파가 장악한 언론들이니까 전부 이재명이한테 잘한다 그러고 찬양하는 기사들만 잔뜩 냈기 때문에 우리 자유우파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문제제기지만 이재명이는 처음 듣는 얘기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레드팀 얘기가 나오지,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집단이냐고 저게. 하여튼 이재명이는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도록 노력하겠다. 국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계속해서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자 장동혁이 이재명이가 계속 저렇게 대가리 숙이고 나오니까 장동혁이 대통령이 정치를 복원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면 그러면 우리 당도 비판할 건 비판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그러니 앞으로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창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마지막 주문을 합니다. 그 주문을 이재명이가 잽싸게 받아요. 받아서 결국은 여야 민생협의체를 가동한다는 합의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을 쭉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장동혁이 밀어붙이고 주도한 회동이었다.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는 거죠. 정청래는 일찌감치 주변화 돼버렸고 이재명이는 계속해서 듣겠다, 노력하겠다 하고 장동혁의 강력한 이 비판과 요구에 쩔쩔매다가 끝났다, 회동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저것들 입장에서도 좀 난감할 거 아니에요. 저것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대통령실이 부랴부랴 논평을 냅니다. 무슨 강모식인가 하는 대변인이 있어요. 이게 논평을 내는데 이게 워낙 실력이 없는 것이 논평을 하려다 보니까 자 보세요. 강유정이가 뭐라 그랬냐. 특검 연장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대통령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 요청 아닙니까? 관련해서 이게 대통령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그러면서 특검은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권한을 가진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이걸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아주 엉뚱한 입장 발표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특검 자체야 그렇지.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요구한 거는 특검의 수사를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특검 연장 법안이죠.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해서 이 두 개의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말을 안 들으니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이것들이 강행을 하니 마지막 수단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니까 이재명이한테 요 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대통령한테 요청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특검 내용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법안에 대한 거부권 요청이니까 당연히 이재명이한테 해야지. 그거를
이 강유정이가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이한테 뭔 요구를 했는지, 왜 이재명이한테 요구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런 대답을 하면서 이자가 개인적 판단이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야, 대통령 대변인 자리가 그래 개인적인 의견 표명하는 자리냐? 에? 나 또 이런 또 대통령실 대변인 또 처음 보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지리멸렬, 형편무인지경이에요.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게,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뭐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무슨 요구인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엉뚱한 답변을 하고 그 엉뚱한 답변조차 개인 의견이라고 그러면서 해. 얼마나 실력이 없고 얼마나 당황했으면 이 수준의 답변, 이 수준의 대응밖에 못 나오냐. 그래서 제가 이 상황까지를 전부 정리해서 한마디로 압축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동혁이 이재명을 압도했다. 이로써 전국 주도권을 장동혁이 확실하게 틀어지게 됐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